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강준희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는 제네시스 신형 G90를 타기 위해서 경기도 용인에 와 있습니다. 저는 이 차를 사실 2세대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제네시스가 발표하는데 4세대 G90라고 하더라고요. 1세대 에쿠스 그리고 신쿠스 요거까지도 이 G90의 뿌리로서 인정을 하는 거겠죠.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게 4세대 에쿠스이자 4세대 G90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차는 실물을 봤을 때 저희가 생각보다 많이 스포티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차가 뭔가 두껍지 않고 되게 얇다, 플래그십 세단치고 되게 얄쌍하게 잘 뽑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이상엽 부사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 차의 지금 디자인 철학의 역동적인 우아함, 이거는 이제 제네시스의 공통된 그런 디자인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가장 충실하게 구현한 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큰 기암급 세단들은 역동적인 거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를테면은 그나마 가장 역동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BMW 7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차는 우아함은 거의 없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차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역동적인 우아함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벤츠 S클래스와 BMW 7 시리즈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다 모았다, 좀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일단 구형 G90하고 비교해서 차체가 굉장히 낮고 넓은 그런 프로포션을 지니고 있고요. 본인 높이도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겉에서 봤을 때 전통적인 기암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낮고 넓게 깔린 대형차, 스포티 세단 이런 느낌이 더 크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는 겉에서 봤을 때 보통 유격, 단차라고 하죠. 그런 라인들이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아주 치밀한 조립 완성도, 유격이나 단차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이번 G90 같은 경우는 정말 조립 완성도가 좋아졌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차 저는 앞모습은 정말 멋지다고 생각을 해요. 옆모습도 특히 C필러가 두툼한 게 벤틀리 플랭스퍼 같기도 하고 상당히 멋집니다. 이 G90 다른 차, 시승차를 따라가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착시 효과죠. 실제로 이 차가 가진 제원보다 눈으로 봤을 때 차가 좀 작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실내 디자인, 겉모습은 상당히 멋지고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디자인인 것 같은데 실내에서 느껴지는 파격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G80나 GV80가 처음 나왔을 때는 실내 디자인 정말 멋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나 다른 뭐 유럽 제조사, 미국 제조사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제네시스만의 어떤 특징이 묻어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멋지다고 느꼈는데 근데 이번 G90의 실내는 신차지만 익숙한 기분이 들어요. 이런 12.3인치 모니터 두 개를 하나의 패널로 엮은 디자인, 이 디자인은 사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전 세대 S클래스를 출시하면서 처음 선보인 그런 디자인이죠. 이런 구성은 지금 뭐 현대차 일반 대중차 라인에서도 두루두루 쓰고 있는 그런 디자인인데 저는 그냥 기존의 G80이 14.5인치 모니터를 조금 뒤쪽에 배치해 놓은 그런 구성을 그냥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지금 다른 브랜드랑 좀 비슷한 구성인 것 같고 특히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세대 변화를 겪으면서 완전히 그냥 갈아엎었죠. 중앙에 완전 세로형 대형 터치 스크린을 넣어놨고 정말 파격 변신을 이뤘는데 이 차는 아직까지도 이전 세대 S클래스랑 싸우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조금 아쉽고 지금 뭐 아까 이상엽 부사장께서 이 가로로 긴 송풍구 디자인을 제네시스 날개 엠블럼, 이 날개짓을 형상화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가로로 길쭉한 송풍구 디자인은 아우디 폭스바겐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잖아요. 그리고 대중 브랜드에서도 이런 디자인을 많이 쓰고 있고 조금 이 차는 참신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G80에 비해서. 일단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은 정말 멋집니다.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디자인인 것 같고 기능적인 부분들, 시각적인 부분들 만족스럽습니다. 스티어링 휠 림의 두께도 그렇게 얇지 않아서 또 이렇게 그립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만한 구성인 것 같고 저는 이 디자인 기조가 글쎄요, 겉에서는 특히 리어 램프나 헤드램프 뭔가 자로 탁탁 직선으로 들어간 느낌이 드는데 특히 공조장치 패널에 이렇게 둥그렇게 구성한 부분들 글쎄요, 저는 조금 더 직선을 강조해서 그냥 조금 더 샤프한 이미지로 아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약간 좀 귀여운 느낌이 드는 게 뭔가 기품, 고품격 이런 가치들을 추구해야 할 플래그십 세단에
조금 어울리지 않는 조형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 게 이 차에는 지금 실내 디퓨저가 총 3가지 향기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뒷좌석에서도 통합적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좌석에서도 버튼을 눌러서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건조 장치가 전부 다 이제 터치 스크린이 들어가는데, 보통 터치로 조작하면 직관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차는 소리하고 진동으로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그냥 아날로그 버튼 누르는 것처럼 직관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자, 그리고 기어 레버의 디자인은 GB60 때 만났던 그런 디자인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 국산 플래그십 세단 하면은 나무 장식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번쩍이는 우드 그레인도 있었고 막 그런 구성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 차는 실내가 많이 젊어졌습니다. 특히 이런 기어 레버 조작 패널 주변부도 그냥 뻔한 나무 장식이 아니라 알루미늄 패널을 넣어놨고요. 전부 이런 구성들, 이 패널 주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젊어졌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플래그십 세단 하면은 배 나온 아저씨들, 중년 장년 아저씨들이 탈 것 같은 그런 지루한 세단 이미지를 많이 탈피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 차는. 자, 여러분, 이게 실내 공간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탈 때 이 차 도어가 너무 묵직해서 뭐가 조금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차는 별도로 여는 손잡이가 이쪽에 안와 있고요. 버튼식입니다. 버튼 하나 눌러서 가볍게 밀고 다시 차에 탔다고 생각했을 때, 이때도 여기 보시죠, 이 버튼 누르면은 자동으로 문이 닫힙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네, 손을 뻗어서 닫고 열고 이럴 필요 없이 버튼 하나로 다 가능합니다. 버튼이 고장나면 어떻게 하냐, 여기 보시면은 조그만 비상 레버가 또 있습니다. 네, 버튼 고장나면은 요 레버 당겨서, 네, 이런 식으로, 자, 정말 편안해졌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들어갔고, 일단 확실히 아래급인 G80보다는 훨씬 더 넉넉합니다. 이 차는 일반 휠베이스 모델인데, 네, 무릎 공간 뭐 충분하고요. 시트의 착자감 괜찮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전 G90, 이제 EQ900 탔을 때 굉장히 좋았거든요. 공간이 넉넉하고. 근데 이 차는 왠지 모르게 조금 얇아지고 조금 답답한 느낌도 없지 않아 듭니다. 아무래도 차체 높이가 좀 낮아지고, 이 루프가, 특히 머리가, 네, 머리 공간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제가 키가 182고 사실 뭐 앉은 키는 그냥 성인 남성 평균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제가 앉았을 때 머리가 닿는 거 아닌데 머리카락이 쓸리는 정도? 네, 등받이를 조금 누워 볼까요? 이게 다 눕힌 건데요. 눕힌 상태에서도 머리카락이 조금 거슬려요. 네,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멋진 디자인도 좋지만 이런 플래그십 세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디자인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 머리 공간, 지붕 라인 조금 더 높여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의 착좌감 참 괜찮은데요. 너무 유럽지향의 느낌으로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기존의 어떤 국산 대형 세단이나 아니면 뭐 벤츠 S클래스 같은 차, 아니면 뭐 미제 대형 세단들 타면은 푹 파묻히는 듯한, 쿠션도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아늑하게 몸을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이 차는 왠지 모르게 쿠션이 조금 단단한 것 같아요. 이게 유럽 차들이 보통 이렇게 쿠션이 단단한 편인데, 글쎄요, 1대1로 비교해 보진 않았지만은 이전 세대 G90보다도 쿠션 경도가 조금 단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제가 비교를 해보면 S클래스보다도 조금 더 단단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소비자 취향상 조금만 더 푹신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운전석 대각선, 이쪽이 사장님, 회장님 좌석이잖아요. 이쪽에 레스트라는 버튼이 있죠. 네, 레스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앞좌석 동승석이 이렇게 쫙 밀어집니다. 자, 등받이가 완전히 넘어가죠. 여기서 여러분 발받침대도 나옵니다. 제가 신발까지 벗고, 무릎 받침대 여기도 자동으로 올라와서 여기 받침대랑 빈 공간 없이 메워줘요. 네, 참 이 기능 참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네, 이 차 뒷좌석에도 마사지가 들어가는데요. 마사지 기능 모니터로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척추, 뭐 허리, 골반 등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발 모양에 이거 보이시죠? 이거 누르면은 제 지금 발 닿은 부분 여기 마사지가 돼요. 여기 지금 막 올라오죠, 여기 지금. 네, 이 부분에 지금 마사지가 되는데, 아, 이게 참 이런 세세한 것들, 이런 기능들 탑재한 게 참 좋네요. 근데 저희가 오늘 차 타서 대체 이 시트 열선 통풍이 어딨나 그거 찾는데 꽤 오래 걸렸거든요. 바깥에 이제 돌출된 버튼들도 따로 없고. 근데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찾았습니다. 이게 온도 조절인데 요거더라고요, 요거. 네, 열선 뒷좌석 통풍도 3단계 되는데, 이게 과연 저희 이 스마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과연 이거 처음에 잘 찾을 수 있을까? 그냥 여기 넣어도 되잖아요. 버튼으로 직관적으로 빼는 게 더 낫지 않나, 열선 같은 부분은.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보통 밖에서 마스크 쓰고 차에 타서 이 마스크 그냥 벗어서 이런데 그냥 넣어두잖아요, 지저분하게 손잡이에. 이거 이렇게 두지 마시고 여기 열어서, 자, 이 공간이 지금 UV LED 램프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자외선 살균 기능인데요. 여기에 그냥 마스크나 스마트폰 같은 거 물건 넣으시고 이렇게 닫으면은 10분 동안 한 99% 살균이 된다고 합니다. 참 이런 기능 되게 재밌지 않나요? 자, 중간 기착지에 도착해서 이 차의 안팎 디자인 빠르게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헤드램프가 제네시스 역사상 가장 얇은 헤드램프라고 해요. 이게 새로운 어떤 기술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기존보다 이 램프 광원의 부피는 확실하게 줄이면서 성능은 기존 프로젝션 램프랑 동일하게 그런 성능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는 라인이라고 충분히 부를 수 있을 만한 정말 얇은 그런 선 느낌의 헤드램프가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G매트릭스 패턴의 그릴은 이 패턴이 안쪽에도 있고 이게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층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그런 효과를 얻은 것 같아요. 네, 이쪽에는 레이더 센서가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갔네요. 보통은 이전에 제네시스는 이쪽에 그릴 위쪽에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범퍼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보통 이런 부분에 이렇게 보닛 절개선이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런 게 없습니다. 클램쉘 후드라고 해서 이쪽 팬더하고 만나는, 팬더하고 헤드램프 이쪽 파팅 라인을 하나만 가져가는 클램쉘 후드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훨씬 더 일체감이 좋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얻었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시는 모델은 일반 휠 베이스 모델이고요. 롱 휠 베이스 모델은 오늘 시승차가 나오지 않았는데, 전시장에서 보니까 이 차보다 차체 길이가 190mm 더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보다 훨씬 더 넉넉한 비율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 차 그리고 보시면은 휠 같은 경우는 20인치 휠이 적용되었고요. 리어 타이어 사이즈는 275 사이즈가 들어갔네요. 자, 여러분, 저는 이번 G90 가장 핵심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 C필러 같아요. 이 C필러가 두툼하게 이렇게 처리가 된 게 날렵함만 추가한 게 아니라 어떤 플래그십 세단다운 기품도 좀 적당히 추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벤틀리 플라잉 스퍼도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네, 확실히 벤틀리에서 건너오신 두 분이 있어서 이런 디자인이 구현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테일램프도 보시면은 저희가 운전하면서 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약간 이 두 개의 캐릭터 라인 가져간 건 좋은데 너무 자루 그린 듯이 너무 딱딱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뒤에 본 김에 트렁크도 볼까요? 저희가 일부러 짐을 좀 안 빼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이번 G90 시승기 가장 단점, 핵심 단점을 이 트렁크로 꼽고 싶습니다. 트렁크 용량이 신형인데 구형보다 더 작아졌습니다. 기본 용량이 VDA 기준으로 410L고요. 410L라고 하면은 비교를 해보면 현대 소나타나 기아 K5 같은 중형 세단이 510L고요. 그리고 기아 셀토스가 498L. 소형 SUV보다도 더 작은 트렁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존의 어떤 에코스 이 차의 선조들 보면은 정말 엄청난 트렁크 공간을 지니고 있어서 넷이서 타고서 골프 여행, 골프백 4개 다 실어버리고 놀러 가는 용도로
많이들 사셨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관련 부품 때문에 이 뒤쪽 휠하우스 위쪽으로 침범된 부위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트렁크 공간은 조금 아쉬워요. 이거를 디자인 때문일지는 모르겠지만 뒤에를 조금 더 트렁크를 늘려서 공간을 조금 더 키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